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괜히 그 오프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그죠? 그 차트만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찌되게 말이 길어져 버려서 졸지에 그만큼을 따로 영상을 따로 떼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기업 실적 보고 CEO 보고 수급 보고 옵션 보고 재무제표 보고 프로그램 매수 보고 등등등등을 종합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분석 안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왜요? 항상 인간은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한테 불유리한 것만 보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분석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할 때 사야 되고 팔라 할 때 팔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게 분석이지,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은 분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앞서 제가 잔소리처럼 올려놨던 그 영상을 혹시 못 보셨으면 그 영상을 한번 좀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테크윙부터 남았죠, 그죠? 아까 일부에서 포스코, 그 다음에 신한지주 뭐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부에서도 테크윙부터 시작하여 미래에셋 대우로 하여서 LG까지 종목이 남아있네요. 한 15개, 16개쯤 되나요? 또 순식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현재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구름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고도 무시하게 말한다면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라고 본다면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은 지가 오래됐고요. 여기서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부 팔고 구름마저 무너뜨렸으니까 다 팔고 떨어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종목만 줄줄줄 밀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루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 구름과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RSI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듯 하였습니다만은 기준선을 넘어서던 듯 하다가 나흘 동안 빵빵빵빵 음선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마감 기준으로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오늘의 현재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18,250원인데 오늘의 마감가가 18,150원이니까 빠방빵빵 나흘 동안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음선이 3개 4개 연속한다는 게 이게 그로 인해서 하락 파동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약간 여기 보시면은 음선이 하나 둘 셋 4개 이어진 다음으로 하락세가 너무 커가지고 반등한 것이 아니라 약간 여기 보면은 오히려 이 4개의 음선 이후에도 주가가 더 떨어졌죠. 그죠? 여기에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에도 음선 3개가 연짝으로, 통상 음선 3개가 나타난 것을 흑삼벽이라 말하거든요. 근데 흑삼벽이 나타난 다음에도 주가가 더 떨어졌죠. 그죠? 여기에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삼벽이 나타났다는 게 별로 좋은 뉴스, 좋은 징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구름 아래쪽에 있고 기준선 무너뜨렸고 RSI가 다시 고개 숙이고 있고 반등은 대략적으로 끝났다고 본다면 어찌 될까요? 크게 미련을 두기보다는 팔고 다른 종목에서 복수 혈전을 노리는 것이 차라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웅의 경우에 파동을 이야기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뭐 파동은 뭐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1, 2, 뭐 3, 4 이렇게 하면 5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겠고 여기가 3이겠고 여기가 4겠고 여기가 5번 파동이겠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뭐 조정 ABC가 나타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1, 2, 3, 4, 5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아마도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A, B, C로 보고 상승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8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왔는데 이까지 조정하고 끝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A로 보고요. A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까지를 B로 보고 그 다음에 C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려가지고 그죠? A, B, C 여기가 파동 조정이 끝나고 여기까지 끝나고 새롭게 지금이 새로운 상승 파동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뭐 제가 요새 뭐 코스피 지수의 파동을 다 엉터리로 세는 판에 그죠? 태웅의 파동도 정확하게 센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엉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세는 파동이 엉터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엘리어트는 그래도 약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일목균형표에서는 객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목균형표까지 살피면 되죠. 근데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팔아라 라고 했는데 이 종목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구름을 살짝 벗어나는 듯 하다가 그러다 아슬아슬하게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가는 듯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그야말로 아슬아슬 조마조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현재 기준선을 넘어서서 다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이 사흘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자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락 말락했죠. 완벽히 내려간 건 아니죠. 그죠? 기준선은 현재 얼마 가냐니까 14,300원인데 오늘의 마감가가 14,500원이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기준선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만 되면은 올라가기만 한다면 기사회생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고 파동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 출발에 행운 나팔을 불어도 될 것이고요. 이거요.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예컨대 내일이라도 또 모레라도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아직까지 상승 파동은 멀었고 예컨대 아까 말씀드리듯이 여기가 A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B이고 그 다음에 지금이 I고 C이구나 라고 하는 쪽으로 파동을 매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을 쫙 넘어서서 올라가면은 아주 좋은 낙관론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비관론적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주가한테 물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요새 하도 제가 엉터리가 많아서 하도 틀려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거야 저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굳이 제 의견을 내라고 한다면 비관론 쪽으로 확률이 한 70% 그리고 낙관론 쪽으로 확률이 한 30% 다시 말해서 기준선 마저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이 이제 C파동이 나타나는 쪽으로 나타날 공산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준선 유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매도냐 보유야를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입니다. 타진 매수를 일단 했는데 구름 아래쪽인데 타진 매수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댓글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그동안에 제 분석한 것을 열심히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갈 때 타진 매수하고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팔아버린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계시니까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게 음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 아침 개정가에 비해 가지고 매물이 많아 가지고 올라갔다 오면 밀리고 올라갔다 오면 밀리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봐서는 약간 살짝 아래쪽에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은 뭐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기준선을 유지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기준선을 유지하면은 뭐 계속 보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도하면 되는데 자, 이거 기준선이 보면요. 내일부터 기준선이 살짝 내려가기 시작해 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갈 예정이에요. 기준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예정이니까 기준선이 수평이 된다면 요거 비해서 조금만 밀리더라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선이 살살살살 밀려 내려가니까 주가가 조금 아래쪽으로 밀리더라도 약간의 융통성은 있겠죠. 그죠? 매도 안 하고. 그죠? 뭐 그러다가 이게 구름이 얇으니까 기준선 위에서 놀다가 혹시나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 정말 대박인 거고,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타진 매수했다가 타진 매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데미지는 그다지 손실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죠?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 여기서 손절 조금 하고 또 끝내고 또 다른 종목 딱 건드려보고 그러다가 하나 제대로 걸리면 팍 수익이 나는, 이게 조금 터지고 많이 먹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실 조금 터지더라도 한 방에 대탐 큰 거를 노리는,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래 하고 있습니까? 소실 대탐이 이게 뭡니까? 소탐 대시라고 있죠. 그죠? 조금 먹으면 얼른 팔고 크게 터지면 악사까지 보유하고, 그보다는 조금 터지면 적각 틀고 소실 손절을 얼른 하고 수익이 났을 때 끝까지 보유해 가지고 수익을 최대 한도로 늘리는 게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일단은 더 보유. 그렇죠? 일단은 더 보유. 그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하시라.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전략. 자,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뭐 대한항공은 뭐 아까 우리 오늘 장중 마감 라이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대한항공이나 호텔신라나 제가 종종 농담 삼아 이 종목들은 백신주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죠? 이 종목은 백신주야. 이게 백신주냐? 대한항공이 무슨 백신주냐?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뭡니까? 백신만 개발되면은 이때까지 억누림 속에서 압박과 소름에서 살던 대한항공이며 호텔신라며 하나투어며 이런 것들이 이제야말로 그동안의 주가가 덜 올랐다는 이유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찬스다. 그러니까 백신만 개발되라. 그러면은 호텔신라 뭐 다 죽었어. 이제 다 올라갈 거야. 근데 대한항공은 어제 백신이 개발됐다는 뉴스 때문에 빵 올랐죠. 그죠?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잘 보면요. 백신이 없더라도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목균형표의 이론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기준선 위로 올라갔죠. 그죠? 코리아 서킷의 경우처럼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타진 매수. 맞습니까? 그러다가 기준선에서 다시 구름 위로 올라왔죠. 어떻게 합니까? 본격 매수. 그렇죠.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서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살짝 하면 야를 쳐다보더니 그때부터 바바바방 빵빵 다시 구름을 건드려 보는군요. 구름을 건드려 보다가 다시 바바방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코로나라도 백신이 아니었더라도 차트상으로 봐서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현재 대한항공 언제 파나요? 일단 그동안 예전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꽤 났을 거고, 자, 언제 파나요? 자, RSI가 70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뭡니까? 과열 상태였죠. 자, 직업들은 주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주가가 예컨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오면 그때 가서 RSI가 이렇게 가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 RSI가 70 위에서 70 밑으로 내려서는 순간을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는 거죠. 단기 매도.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직까지는 더 보유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DY 뭡니까?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월봉으로 기준선을 터치했다 라고 하거든요. 예, 월봉으로 기준선을 터치했네요. 그렇죠? 근데 월봉으로 기준선을 터치한 건 알겠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일목균형표가 이게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구름이란 게 선행서편 1하고 2로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건 2와 1입니다만은 선행서편 1과 2의 사이의 공간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구름도 없잖아요. 위에 하늘이 뻥 뚫렸잖아요. 구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형태 같으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일목균형표의 월봉을 가지고 분석하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근데 월봉을 가지고 기준선을 터치했다는 이유 같으면
이분은 이 종목은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월봉 기준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야말로 타임 스팬이 길게 예컨대 1년 지나도 짝대기가 12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그죠? 전환선 만들 때 9개가 움직여야 전환선이 움직이는데 전환선이 움직이려 하더라도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만이 전환선이 겨우 꿈틀할 정도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롱텀 스팬을 가지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거래 매매의 주기가 일봉이냐 아니면은 좀 더 기냐 아니면은 엄청나게 기냐에 따라서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월봉은 아직까지 구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확실히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월봉을 통해서 기준선에 닿았으니까 매수하랍니다 라고 하면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월봉에서 기준선을 터치했다 때문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언제 팝니까? 월봉이 요때처럼 예컨대 언제죠? 이때 겨우 이제 기준선 겨우 만들어졌네요. 이때 기준선을 넘었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언제 파느냐? 여기서 기준선을 넘었었으니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한 23, 2년 정도 지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는 식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정도의 스팬으로 자 지금 매수했다가 한 2년 지나서 매도해지지라고 생각하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DY 파워 매수했다가 기준선 넘어서서 월봉인데 완벽하지는 않으나 매수하고 싶어요. 예, 그럼 기준 월봉을 보고 샀다 그러면은 월봉에서 팔라 그럴 때 팔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라면 오케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대성입니다. 커비드 핸들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요. 커비드 핸들 제가 영상을 언제였더라?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한 2주 전쯤에 그죠? 제가 그 윌리엄 오닐의 원본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윌리엄 오닐의 책을 원본으로 하도 윌리엄 오닐 원본도 읽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가 알기로는 이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데서 배워와가지고는 자기가 알기로는 커비드 핸들의 기간이 소용없다더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커비드 핸들에서 거래량도 좋다더라 뭐 이런 또는 커비드 핸들이 아니고 커브앤드 핸들이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원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 라고 해서 제가 공부하던 책 뒤져가지고 거기서 오리지널 커비드 핸들의 그 설명을 스캔까지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저희 채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상을 보시면 커비드 핸들인지 아닌지 디지털 대성 딱 보시면 이게 커비드 핸들인지 아닌지 금방 판별이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커비드 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컵을 만들기 전에 먼저 상승세가 꽤 있어야 돼요. 상승세가 먼저 이만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컨솔리데이션 이게 이제 컵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저 컵 핸들을 만들죠. 이럴 때 컨솔리데이션지라서 컵 핸들을 지나갈 때 이때는 거래량이 빡 늘어나다가 컵을 핸들을 만들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올라갈 때 거래량이 빡 늘어나면서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핸들은 컵의 절반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상하게 그려놨습니다는 이 컵의 핸들이 컵 바닥에 이 중간 아래 위 컵의 뭡니까 깊이라 한다면 이 중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커비드 핸들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대성이 이게 커비드 핸들이 그림이 되려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승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상승세가. 그렇죠.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승세가 여기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포스코 보세요. 포스코. 이 포스코입니다.
이 포스코예요. 자, 포스코는 제가 커비드 핸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커비드 핸들인데, 이게 여기가 컵인데, 여기가 컵인데, 컵이 나타나기 전에 이만큼 상승세가 나타났잖아요. 상승세가 나타나고 컨솔리데이션이 있고 핸들을 만들고 다시 돌파할 때 빡 돌파할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뭐였죠?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DY 파워고,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이 컵을 만드는데 그 전에 사전에 상승세가 이 5,900, 7,900부터 올라갔잖아요. 더구나 그 전에 하락세였고, 그래서 커비드 핸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 그러면 커비드 핸들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거래량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핸들이고요. 이쪽 벽은 거래량이 많죠, 그죠? 이쪽 벽도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이쪽 벽도. 그죠? 근데 이게 컵이 되려면, 예? 이게 어디 갔지? 컵이 되려면, 이게 이 컵이 아니겠어요, 이 컵이 되려면, 이쪽 벽 바닥,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이쪽 벽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 돼요. 이만큼. 이 거래량이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그죠? 이 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러니까, 컵으로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현재로 봐서는 RSI가 70 위에 있다가 70m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처럼 보여지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 보여집니다. 나는 RSI 안 믿을래. RSI보다는 그래도 일목균형표를 할래. 라고 하신다면 오케이. 그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준선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유하여도 보유하는 데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뭐 자주 매매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차라리 안정적이지 않겠나 싶고요. 더구나 컵이 핸들을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야 근데 이게 컵이면 핸들을 만들고 바방 올라갈 때까지 길게 보유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냥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커비드 핸들 아니더라도 상승하기만 한다면 그냥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전보 뭐 여기 제가 써놨죠. 단순하고 무식하게 구름 위면은 무슨 추세? 상승 추세. 구름 아래쪽은 무슨 추세? 하락 추세.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그죠? 인데 현재 천보는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구름 위에 있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구름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받고, 그죠? 반면에 구름을 넘어서려고 그러다가 구름 상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저항받고 죽어볼까요? 예? 구름 아래쪽에서 구름 하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지받고 구름 상단에서 아슬아슬하게 저항받으면서 구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죠. 당장은 그래도 뭐 여기 까만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 위에 있다 보니까 당장에 그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재수가 좋아서 근데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올라가서 구름만 밖으로 고개만 낸다면 기존의 상승 추세가 구름 위는 뭐라고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더 보는 거죠. 만약에 근데 위에 저항을 넘기지 못, 구름을 위로 고개를 내지 못하고 거꾸로 밀려가지고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은 할 수 없이 여기서라도 구름 밑에서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이야 구름 위로 갈지 안 갈지 애매한 상황이어서 한 발만 나가면은 구름 밖에 갇히니까 잘만 하면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흘 동안 구름을 넘어가려고 테스트 해봤습니다만 실패한 거로 봐서는 확률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한 발만 나가면 구름 위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매도하고 도망가기는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보면은 요놈이 구름을 나갈 공산의 확률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거꾸로 구름 밑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 위는커녕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우리가 금방 하루 이틀만 지나면 금방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에 따라서 뭐 보유하거나 팔거나를 결정해도 늦지 않으리라 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신 EDP입니다. 상신 EDP는 아까 뭐였죠? 그 첨보하고 비슷했는데, 첨보는 아래쪽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섰습니다만은 얘는 밖으로 한번 뛰쳐나갔죠. 그죠? 하지만 다시 기준선을 넘기더니 다시 한번 구름 위로 뛰쳐나갔죠. 그죠? 그러니까 첨보보다는 일단 사정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통상의 경우에 구름 밖으로 나간 주식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니까 구름을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올라가는, 우리가 마감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듯이 근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 텐데 현재 상신 EDP는 구름을 넘어선 다음에 여기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바로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구름이 위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여기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을 모색해 보리라 기대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상승하기보다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으로 일단 팔고 나서 이 밑에서 살까요? 아마 그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뭐였더라? 첨보였던가요? 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본다. 또는 이게 뭡니까? 디지털 대성 마찬가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일단 지켜본다. 이런 다소간 좀 느긋한, 자주 그래하지 않고 다소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준선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매매한다는 원칙을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뭐죠? 상신 EDP 경우에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더 보유 12,470원 12,475원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좀 더 두고 봐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6개월 만에 본전이 됐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6개월 만에 본전이면 11월 달에 이제 6개월이 언제죠? 5월 달인가요? 아이고. 여기 본전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쯤에서 사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6개월 만에 본전이 됐는데 어찌하오리까? 자, 어찌할까요? 통상 구름 밖으로 나간 종목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이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악몽과 같은 터널을 뚫든 계속 땅굴을 파든 하락세 구름 아래쪽에서 음침한 암흑의 도가니에서 드디어 해가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오래간만에 그림을 그립니다. 햇살이 비치는 해가 비치는 이제 구름 위로 고개를 쫙 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구름 위로 넘어갔다가 바로 가는 것이보다는 구름에서 내려왔다가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삼성중공업도 아마도 most probably 확률상으로 본다면 아마도 뭐 하루 이틀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루 이틀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뭡니까? RSI가 현재 과열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주가가 밀리면은 RSI도 밀리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저도 솔직히 참 고민스럽습니다.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죠?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본전에 팔고 나가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또 밀려가지고 그나마 천신만고 그때 본전이 됐는데 내일 또 밀려가지고 본전에서 밑가기 시작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중공업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백신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주식시장을 이끌던 그 패러다임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언택트 종목들,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삼성중공이건 대한항공이건 또는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뭔가 실물의 바탕을 둔 제조업 기반의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새로운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도 뭐 배를 수주했다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이나마 중공업 관련해서, 더구나 뭐 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세상에 한진해운을 없애는 바람에 그 배가 없어가지고, 그죠? 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수출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는 양상으로 판단되니 삼성중공업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리라 예상되니까 뭐 크게 나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시 일목으로 봐서 구름은 나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테니 요 때를 견디기 어려우시다면 다시 내려버리면 내가 여기서 팔 텐데 안 팔았다가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일단은 여기서 매도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의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일단은 벗어나고, 끝났다. 일단 여기는 지난 세월은 빠이빠이 라고 끝내고 여기서 새롭게 얘가 밀려가지고 구름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되사가지고 뭡니까?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 봐서도 그게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본전에 팔려니까 억울하다. 좀 더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팔아야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밀렸다가 다시 갈 것 같으니까 요때 잠시 흔들리는,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왜 못 견디겠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다시 하락세에 하라고 한다면 또 스트레스가 쌓일 텐데 글쎄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팔고 다시 사는 쪽입니다만은 뭐 사람의 성향에 다른 거니까 그거는 현재 삼성중공업은 아마도 저는 이렇게 됐다가 조정을 한번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코스모 신소재 또 뭐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밖으로 고개를 싹 냈죠, 그죠? 싹 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름이 든다가 안 든다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 그랬죠, 그죠? 현재 아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약간 얘가 구름을 좀 많이 벗어나면, 좀 위로 많이 올라갈 때 좀 많이 오르면 구름 근처까지 오거나 이런 기준선 근처에 왔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 코스모 신소재처럼 구름을 조금만 벗어났다가 바로 밀리는 모습 같으면 잘못하면은 구름 하단까지 밀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도 벌써 구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반쯤 한 3분의 1점 몸을 담궜습니다만은 살짝 더 내려오려고 보여지는데 현재 구름 아래쪽에 이런 정도에서 지지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4,000원 언저리에서 지지가 예상되니 약간의 코스모 신소재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아마 기준선이나 이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아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따라면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추세가 이제 잠시 하락세로 빠졌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게 비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또 여기 분석한 게 있고요. 이미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전환선이 꺾이고 전환선 기준을 교차하고 후행 스핀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종목은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단계를 다 거쳤으니 끝났다. 그래서 구름 밑에 왔을 때 빨리 팔았어야 된다. 이전에 안 팔았다면 반등하면은 파세요. 아마도 제가 여기 낙서해놨죠, 그죠?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파도로 본다면 여기까지가 A 파동이고 그 다음에 B 파동 되지 않겠냐 라고 설명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다. 여기 뭡니까? 이제 B 파동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전에 했던 이야기나 지금 했던 이야기나 그다지 달라질 건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올라가, 며칠 전에는 그래도 얼마 전마더라도 그래도 반등해가지고 뭐 기준선 근처까지라도, 구름 밑에까지라도, 이런 데까지라도 한 가보지 않겠냐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RSI도 그렇고. 근데 뭐 힘도 별로 없네요.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이 잘못하면은 반등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구름 근처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시 밀리면서 저란선마저 다시 무너뜨리는 이런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뭐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름 밑으로 헤매기는 종목을, 그죠? 구름 밑으로 헤매기는 종목을 예컨대 내가 다른 분한테 이거 적극적으로 사라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오히려 어떻다고요?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고 차라리 그 이돈 가지고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주식이 농심입니다. 농심. 아까 제가 뭡니까? 그 농심을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은, 농심이 현재 구름 밖으로 싹 나온 상태죠. 그죠? 싹 나온 상태죠. 자,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으니까 반등할까요? RSI도 그러니까 반등할까요? 반등에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시피 반등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게 구름 밑으로 한번 내려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까 여기였는데 구름 위에 있는데, 구름 바로 싹 나온 상태에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34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냐니까 29만 5천 원입니다. 그나마 여기서 많이 올라가가지고 28만 원까지 간 적도 있었죠. 그죠? 따라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상태냐, 지금 뭐 여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농심으로 본다면 이쯤 되는 상황이죠. 그죠? 이때쯤. 그렇죠.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농심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라면 회사, 신라면, 농심, 신라면 끝내주는 회사죠. 실적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실거리겠잖아요. 그러니까 에코마케팅도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매도하는 것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종목에 넣는 것이 차라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메가스타디입니다. 10% 수익이 났는데 어찌하오리까? 뭐 돈 벌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돈 벌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더구나 이날 오늘자로 길다랗게 양선 나타났고요. 뭐 제가 그림 다 그려놨네요. 약간 구름 나갔다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다 다 써놨네요. 그죠? 그리고 더더구나 RSI가 내려갔다가 지금 70으로 다시 올라갔죠. 그죠? 70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게 어떤 신호냐니까 오히려 사라는 신호예요. 다시 주가가 더 날아갈 테니까 사라, 지금이라도 사라는 신호예요. 그럼 계속 더 갈 거예요. 그럼 언제 파나요? RSI가 꺾이면 팔면 됩니다. 그렇죠. 언제 꺾이나요?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건 주가는 물어봐야 되죠. 주가 한참 올라가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아이 어지러워 너무 많이 올라간가 봐 라고 해서 주가가 스스로 떨어지면서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70m로 내려가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라. 수익이 났을 때 10%가 문제가 아니고, 수익이 났을 때 그야말로 수익을 최대 한도로 늘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펩트론. 삼성중공업도 동그라미 칠만하죠. 그죠? 삼성중공업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메가스타디가 아니고 삼성중공업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그렇죠? 자, 그다음 펩트론.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메가스타디 교육 같은 경우에 오늘 얼마 올랐습니까? 길다랗게. 근데 메가스타디 교육 길다랗게 6.5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근데 펩트론도 오늘 상한가 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가 가면서 이 아래쪽에서 반등하면서 보이십니까? RSI가 70 밑에 30 밑에 있다가 30 위로 올랐으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여기서 며칠 전에 여태, 그죠? 여기서 RSI가 30 밑으로 싹 올라가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죠. 이날 7% 올랐어요. 이 7%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RSI가 매수 신호가 나타난 다음부터 바바바바바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RSI가 이제 70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뭐 예컨대 내일 밀린다. 그래서 RSI가 내일이라도 밀린다. 그럼 내일이라도 파는 거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올라서 RSI가 계속적으로 70위에 논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하고 우리가 예컨대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이제 뭡니까? 오늘 상한가까지 갈 정도 같으면은 상당히 뭔가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로 호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현재로 봐서는 좀 더 올라갈 쪽에 기대를 두고 RSI가 매도를 해라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유하여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본전을 찾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RSI가 매도하라 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면은 본전이 되든 수익이 나든 간에 뭔가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미코바이오입니다. 미코바이오는 완전히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펩트론이건 뭐죠? 구름 위로 날아가는 종목들, 구름 위로 날아가는 종목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에코마케팅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에코마케팅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웬만하면 파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잘못하면은 농심에 이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 이러고 있다가 반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밀려버려 가지고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처럼 예컨대 뭡니까?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떠냐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하기는커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쭉쭉쭉쭉쭉 더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RSI가 한번 반등이 나타나서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에 반등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반등이 신통치 못하죠.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뭐였죠? 펩트론처럼 똑같은 게죠, 그죠? RSI가 30 밑에 있다가 올라가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얘는 이날짜 상한가 쳤죠. 그러니까 믿고 봐요도 뭐 상한가 친다는 법은 모르겠습니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아직은 RSI가 30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아직은 RSI가 30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은 위쪽으로 기대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더 밀리면 RSI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RSI가 주가가 밀리면은 덩달아서 얘도 30m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 그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보다 낮더라도, 약간 이거보다 낮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왜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여기에 이래있던 RSI가, 여기 RSI 이날 언제냐? 10월 21일 날 RSI가 46.65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무슨 일로 인해서 주가가 20% 추락하면서, 그죠?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RSI가 30m로 빵 내려가 버렸죠. 24.82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RSI가 30m 내려갔으니까 그거로 끝이냐?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빠지죠. 그죠? 더 빠졌죠. 그러니까 30m 내려갔을 때가 오히려 여기라도 팔았었어야 하는 타이밍이죠. 그럼 언제 삽니까? 30m에서 위로 올라갈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요, 아직은 RSI가 30 위에 있으니까 그건 계속 보유해요. 반등을 기대하고.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희박합니다만, 혹시나 정말 재수가 없어서 주가가 여기서 푹 떨어지면서 RSI가 30m로 쏙 내려오면은 눈물을 머금고라도 일단 팔고 다시 RSI가 30m에서 놀다가 돌아설 때를 재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아가지고
복수 혈전을 노리는 전략밖에는 없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아직은 보유입니다. 아직은 보유인데 RSI가 혹시나 30m 내려가는지도 잘 보시라. 그렇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RSI도 덩달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준선 근처라도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미래셋 대우. 미래셋 대우. 뭐 파동을 세달라라고 하셨는데요. 파동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래셋 대우 우리나라 증권사 주가의 파동은 대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파동과 되게 일치합니다. 왜요? 뭐 코스피가 화랑이면은 증권사 돈을 많이 벌고, 그죠? 코스피가 별로에 없으면은 증권사도 돈을 못 버니까 증권사의 주가나 코스피 주가나 같이 움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5번 파동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승 파동이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RSI도 그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 대우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서 마찬가지로 RSI가 70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하루 이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 상승에 따르는 조정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RSI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꺾이고, 그래서 여기서 단기 매도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단기 거래 하신다 그러면은 RSI 보고 매도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죠. 그죠? 기준선의 지지 여부에 보유냐 매도냐를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 자, LG의 뭡니까? LG의 그 파동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파동 여기 그려놨죠. 1, 2, 3, 4, 5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A, B, 뭐, 여기가 A이고, B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되겠죠. 그죠? C겠죠. 여기가 C겠죠. 혹은, 잠깐만요. 혹은, 그렇게는 안 되네요. 그렇게는 안 되네요. 왜냐, 제가 왜 잠깐만요 했냐면, 여기가 혹시 1로 보고, 2로 보고, 혹시 3으로 보고 4로 볼 수도 있나요? 있네요.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죠? 4번 파동의 바닥하고 1번 파동의 바닥하고가 겹치지 않잖아요. 꼭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 4, 5가 되죠. 1, 2, 3, 4, 5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5개로 나타났으니까 이걸로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반등이 있고 또 조정이 있어야만이 뭡니까? 조정이 끝날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아직은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이 반등은 반등이지 아직은 추세적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입니다. 구름이 두터우니까 일단은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뭐 파동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목균형비 이론으로 말한다면 기준선을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타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그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타진 매수, 일부라도 매수하세요. 파동은 모르겠고 일단 일목으로 봐서 타진 매수. 그러다가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본격 매수하기를 기다려보자.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1, 2, 3, 4, 5 파동으로 보니까 아마도 구름은 채넘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쪽으로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타진 매수는 괜찮지만 본격 매수까지 여기에다가 물량을 때려 넣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라는 의견입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반등 예상되므로 반등 뭐 구름 근처까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더 기다려도 뭐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LG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은 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올라왔던 댓글이라든지 종목 분석 의뢰는
하루 묵혔다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